네, 뭐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지만 오늘은 저희가 네. 최근의 시사 이슈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에피소드가 아니라 네. 예, 그것의 배경이 되는 내용들의 배경식 전달을 하는 컨텐츠다. 설명을 그거 판단하실 때 더 좀 도움이 되시라고 네. 그렇죠. 맞습니다. 보조해드리는 역할. 예, 그렇게 들으시다 보면 이렇게 역사도 배우실 수 있어요. 역사도 배우실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뭐 몇몇 이제 중요한 정치 사건들과 관련돼서 주목이 됐던 경우에 검찰이 국민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수사를 했다라거나 이런 뭐 지탄을 받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그거에 대한 이제 개혁안들이 좀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이번 법무장관께서 그러니까 후보자 시절에 개혁안, 법무 개혁안으로 발표하신 게 이제 수사권 조정, 검경 수사권 조정, 그 다음에 공수처 설치, 벌금형 재산 비례, 아, 네. 네, 그 다음에 범죄 수익 환수. 되게 잘 외우신다. 하나 뭐더라? 중요한 네, 그 다음에 국민을 상대로 한 소송을 최소화하겠다. 뭐 이런 법무부의 개혁안 같은 거를 이제 내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걸 말씀하셨었죠. 일단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만 얘기하자면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거 한 5가지 중에서 가장 유명한 쟁점 검경 수사권 조정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쟁점.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자면 이제 공수처 도입 이 2가지 정도. 네. 일단 이거 개념적인 것만 제가 또 눈높이까지 제가 만족시킬 수 있는 좋은 쉬운 설명을. 네, 괜찮죠. 네, 네. 네. 왜냐면 굉장히 또 디테일하게 또 변호사님 설명해 주시니까. 이걸 못 알아듣는 너무 굴욕적이고. 아니, 못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또 알아들을 수 있게 제가 또. 네. 너무 감사해요. 아니요.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경찰 수사권 독립이란 말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어요. 근데 이 말보다는 더 정확한 표현이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고 해요.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적절히 적당하게 조정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검찰 개혁을 하자. 예,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전체적인 수사권을 전부 그 검찰이 다 쥐고 있고 네. 어떻게 보면 경찰은 그 지휘를 받아서 움직이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경찰이 조금 더 독립적인 뭔가 주도적인 수사를 잘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조정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자. 네. 이런 게 이제 지금 그 개혁안도 나오고 지금 보세요. 또 눈높이인데 난해하다. 좀 난해한가요? 또 천재인가요? 조금 또 천재설. 딸자라.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검경 수사권 조정은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면 되고 그 다음에 그 공수처 도입이라는 것은 정확한 용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죠. 정확한 말은 네. 그걸 고위공직자를 범죄 수사하는 그런 별도의 기구를 마련하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왜 예전에 많이 들었던 뭐 이제 특별검사라 그래가지고 네. 그 상부의 지휘에 휘말리지 않는 독립적인 검찰을 이제 임시적으로 설립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상시 설립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독립된 기구로 이제 만들자. 이런 비리 행위를 좀 척결하자. 이런 게 이제 검찰 개혁 주요한 개혁안 중에 하나죠. 네. 지금 어디까지 온 건가요? 그건? 이게 지금 4월 말에 네. 이제 패스트 트랙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 법안을 빨리 결판을 짓자라는 그 특급 열차를 탔어요, 지금. 그러니까 빨리 지금 국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라.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니까요, 이 법안을. 그래서 지금 특급 열차가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절차적으로 조금 복잡합니다. 본회의로 넘어가는데 이게 총 이루어지는 기간이 한 180일에서 한 330일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특급 열차 간지 한 4개월, 5개월 됐으니까 예, 이제 본회의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죠. 지금 집권당에서는 어저께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오기로도 네. 이 검찰 개혁안과 관련된 법률안을 네. 굉장히 우선적으로 처리할 법률안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렇게 진행을 하고자 하고 있고 드라이브를 좀 거는 상황이고 또 야당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서두를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좀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정치적으로는 찬반이 휘말리고 있는데 패스트트랙에 올라갔느냐 여부가 곧 이제 이 검찰 개혁안이 통과됐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본회의에 이제 부의가 돼서 국회에서 이제 의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법이 바뀌어야 그렇죠. 예, 이 개혁안들이 실제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아이디어라고 그쵸.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이제 있죠. 좀 네. 조금 어느 정도 뭐 합의까지는 아닌데 뭐 그래 이 정도를 베이스로 더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사실 지금까지 나왔던 이제 꼭 검찰 개혁안이 아니더라도 패스트트랙이란 용어가 이제 이번에 처음 나서 그렇지 사실 이 정도까지 왔다가 이제 또 바뀌거나 좌절되거나 하는 뭐 이런 법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무조건 뭐 이렇게 바뀔 것이다. 이거는 사실은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공수처 문제는 사실은 꽤 오래된 이야기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막 갑자기 불붙은 이야기는 아니고 지금 오랫동안 이제 정리를 하다가 이제 패스트트랙을 타면서 아무래도 이제 특급 열차니까 청룡 열차? 청룡 열차 타고 지금 막 달려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예전에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뭐 90년대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했던 대검 중수부. 그러니까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이제 그 굵직굵직한 네. 권력형 비리 내지는 뭐 대기업 총수들 이런 수사들을 대검 중수부에서 도맡아 했었고 그렇죠. 실제로 검찰이 성과도 냈었죠. 그렇죠. 성과도 냈었는데 그렇지만 검찰의 독립성이 좀 취약하다. 그리고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이 뭐 드는 그런 이제 우려의 목소리들로 지금 발의가 된 게 이제 공수처 법안인데 네.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는 맞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박찬 변호사님 이거 이렇게 검찰 개혁안과 관련돼서 네. 법무부 장관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정말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이제 국회에서 검찰 개혁안이 통과가 되면은 거기에 어떤 시행령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새로운 조직을 정비하는 그런 어떤 뭐 인원의 어떤 구성과 뭐 그런 사무에 관련된 어떤 모든 걸 다 세팅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법무부 장관님의 역할이 이제 굉장히 크죠. 공수처 얘기를 좀 정리해서 네. 반비 변호사님, 반 변호사님, 오늘 변호사님 오늘 댓글에 하나도 안 나왔어요. 좀 아쉬웠는데. 그래서 약간 좀 뾰루통 약간 반 변호사님 그 공수처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수사하는 거지? 공수처가 이름도 사실 지금 그 이렇게 네. 일단은 공수처는 이제 고위공직자 전담 수사기관이라고 보면 되니까 그 대상이 누군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주로 이제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구체적으로는 대통령 그리고 국회의원, 법관, 지방자치단체장, 검사 등이고요. 그리고 전직까지 포함해서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가족들까지도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수사를 할 수 있는 그 범죄의 경우에는 아까 뇌물이나 알선수재, 정치자금 부정수수 같은 이제 부패 범죄들도 포함이 되는 건 맞는데 그 외에도 이제 공무상 비밀 누설이나 그리고 위증, 청탁금지법 그런 것들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비 변호사님 자꾸 이렇게 눈이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너무 그렇게 당당하게 저희 다 좀 약간 좀 자료 준비하고 하는데 이게 뭘 이렇게 자꾸 넘기시는 범죄 이름이 다 어렵더라고요. 반변님 그 형광펜은 언제 진짜 언제 쓰실 쓰실 거냐고. 라는 얘기가 뜯긴 뜯은 거예요. 이게 컨셉이냐 제가 오늘 컨닝 페이퍼에 되게 열심히 지금 형광펜 다 쳐놨어요. 공부 아까 열심히 하셨어요. 네, 공수처가 그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사실 말이 좀 많긴 해요. 이거는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컨닝하지 마시고 우리 안 했는데 컨닝. 이번 준비를 잘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첨예하게 문제가 되는 거는 공수처가 과연 그렇게 네. 독립성이 유지되는 기관으로 남을 수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한 이제 의구심들이 제기가 되는 거죠. 공수처장의 임명 방법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입법안 단계이긴 한데요. 그 여당 측에서 발의한 입법안에 보면 네. 이제 공수처장 후보를 이제 위원회에서 추려가지고 2명을 올리면 2명을 올리면 그 2명 중에서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보 추천위원회가 이제 2명을 선발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그 후보 추천위원회를 이제 뭐 대한변협회장, 법원행정처장 뭐 이렇게 야당 쪽의 국회의원 뭐 2명, 교섭단체에서 2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위원회가 굉장히 객관적이다. 이게 첫 번째인 거예요. 그 공수처가 독립적이다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이제. 근데 이제 야당 쪽에서는 당연히
그 대통령 임명 권한을 조금 더 축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독립적인 그렇죠. 기관이니까 그렇죠.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어요. 아, 그 대통령 임명한 다음에 네. 국회에 동의를 해줘.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그 사람 임명할 수는 없는 거죠. 동의를 얻어서 임명을 하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여당 발의안에서는 어쨌거나 대통령이 그냥 임명할 수 있고 네. 야당 발의안에서는 대통령 임명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그렇게 나가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거기에 이제 검사들은 몇 명이나 있느냐? 다 검사들로 구성되는 거냐? 그럼 급한 아니냐? 예. 검찰이 공수처 뭐 급한 아니냐? 여당 발의안에서는 공수처에 소속된 검사들 중에서 네. 2분의 1 이상이 안 되도록 검찰 출신이 넘지 못하도록 그렇게 아예 막아놨고요. 합리적이네요. 예, 야당 발의안에서는 이제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어쨌거나 전부가 다 검사로 구성되는 그런 조직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하지만 검사가 있긴 있어요. 검사가 있긴 있을 대다수 것이고요. 많은 수가 검사가 네, 그게 현실적으로도 수사 업무를 담당한 게 검사들이기 때문에 네. 검사들을 다 배제하고 조직을 만든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거예요. 그렇죠. 공수처가 뭐 누가 보기에는 좀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직이 될 수도 있고 네. 누가 보기에는 뭐 그나물의 그 밥이다. 이게 뭐 어차피 그 대통령이 처장 임명해가지고 하는 거고 오히려 더 위험한 기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반대의 목소리. 왜냐하면은 고위공직자한테 특화된 칼을 하나 이렇게 대통령한테 쥐어주는 셈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런 찬반론이 갈린다라는 겁니다. 네, 한 가지 되게 큰 덩어리가 하나 더 있어요. 그죠? 검경 수사권, 우리 또 유퀴즈 때문에 금방 닫아야 되기 때문에 닫아야죠. 이 퀴즈. 검경 수사권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김정우 변호사님 그 검찰 개혁안에서 또 하나의 큰 화두인 검경 수사권 조정. 네. 이게 제일 핵심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가장 핵심. 가장 핵심은 그런 핵심을 또또가 이해했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네. 송치 전에 수사를 지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검찰 넘기기 전까지는 경찰이 나름대로 독립적으로 이제 수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실은 그 송치 전에도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검찰 측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라내고 네. 송치 전 수사 지휘는 경찰 측이 할 수 있도록 하자. 네. 또 이제 경찰 측에서 영장 청구를 할 수 있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되게 민감한 지금 단계에 있는 것으로. 그러면 네. 그 배경으로 지금은 영장을 누가 청구하는 건가요? 검사가 신청을 해서 이제 결국 법관이 발부를 해주는 거죠. 그 영장 청구권은 검사한테 전속이 돼 있고 그거는 헌법상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경찰이 그냥 직접 청구할 수 있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개헌을 하지 않는 그런 이상. 의미 때문에 공수처에 검사가 필요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영장 맞아요. 그게 실제로도 공수처 도입을 주장하는 측에서 문제 없다. 공수처에는 검사들이 있기 때문에 네.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하죠. 네. 어쨌거나 영장 청구권이 검사한테 기속이 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경찰 입장에서 좀 불만이 있었던 거죠. 영화에서도 많이 보시잖아요. 잡아왔더니 체포영장 안 나와서 풀어줘야 돼요. 잡아왔더니 구속영장 안 나와서 풀어줘야 되고 이런 거예요. 검사가 보기에 이거 풀어줘야 돼요. 이래버리면 법원까지 가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서는 경찰이 일단 검찰한테 영장 이거 좀 발부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검찰이 no라고 하면 한번 그거를 한 번 더 상급 기관에다가 한 번 더 물어볼 수 있게 영장심의위원회라는 상급의 고등검찰청에 마련돼 있는 상급 기관 영장 발부를 다시 한번 좀 심의할 수 있게 하는 네, 그런 제도를 지금 고안하고 있죠. 그렇죠. 권상욱 변호사님, 근데 이거 검경 수사권 조정되면은 네. 경찰이 사건을 이제 끝낼 수도 있는 거예요? 검찰한테까지 안 가고? 만약에 이제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경찰이 본인이 봤을 때 이제 불기소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종결을 원칙적으로 할 수 있고 단 이제 뭐 사건 관계자가 이의를 제기했다거나 이럴 경우에만 이제 검찰 쪽에서 다시 예. 그 종결을 하는 걸 정할 수 있도록. 네.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지금 얘기들은 목소리는 나오고 있죠. 검사님들은 일단 1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정제된 건들을 이제 쭉 받아서 한 번에 보기 때문에 검사가 끝낸다는 거는 이제 경찰도 한 번 끝내고 그다음 검사도 한 번 끝내고 해서 일종의 이중 체크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게 이제 경찰에서 그냥 끝난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그 크로스 체크가 좀 덜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검경 수사권에 대해서도 저희가 뭐 이게 옳다 그르다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게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수사 실무에 있어서. 오늘 좀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 주제를 이 시점에서는 한 번 정도 해야 여러분들께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맞아요. 네, 오늘 뭐 이렇게 좀 가급적이면 알찬 정보를 좀 전달드리려고 저희가 애를 많이 썼는데 다들 이해하신 것 같아요. 네. 뭐 그러니까 오늘은 조금 또 무거운 주제로 하고 다음에 또 어떤 주제로 할지 저희가 얼른 머리를 또 짜내서 홍보를 또 하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 반변이 오늘의 수학인 것 같습니다. 반변. 네. 컨닝 감이 너무 컨닝 감이 걸려가지고 분명히 커밍 아니라 그냥 참고였는데. 참고였어요. 참고에 참고 반비로 수정. 오늘 많이 들어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도 이제 퇴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잘할게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